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송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은 결혼 자금을 현실적으로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사실 요즘에 결혼 자금 때문에 결혼 많이 안 하시잖아요.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, 실제로 제 주변만 보더라도 제 친구들도 아직 결혼 안 한 친구가 굉장히 많고,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가 없는 친구가 많고, 정말 아이를 2명 이상 갖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드물어요. 근데 뭐 제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아니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저는 좀 일찍 결혼을 했고 아이도 이제 셋 있는데, 제가 뭐 대단히 그렇게 크게 부자여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. 어, 좀 남들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, 재무 설계를 하면서 특히 결혼 자금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. 일단 결혼이 힘든 이유, 자녀 출산이 힘든 이유는 돈이죠.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부동산에 있어요. 지금 대한민국에서 결혼 자금의 평균 통계를 보면 약 한 2억 정도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, 근데 말이 2억이지 사실은 그 2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아도 한 7, 8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. 근데 또 대한민국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을 저축할 만큼 높지는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점점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, 그렇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결혼을 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결혼 자금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남성분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그거거든요.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어봐요. 여쭤봐요. 그럼 부모님이 좀 종잣돈을 좀 보태줄 수 있다라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컨설팅을 해드리고, 그렇지 않다라면 또 거기에 맞는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, 그만큼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을 하기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. 왜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. 그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결혼 자금을 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생각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. 첫 번째 생각의 변화는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결혼 자금은 사실은 대부분 부동산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신혼집이 꼭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. 물론 직장이 대부분 서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을 선호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, 요즘에는 뭐 워낙 대중교통이 발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를 하더라도 강남, 뭐 서울역, 여의도 진입하는 시간은 서울 외곽에 사나 수도권에 사나 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. 하루에 뭐 1, 20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요. 뭐 진짜 내가 강남에 살면서 강남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만이 정말로 출퇴근 시간을 압도적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지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1시간 내외의 출퇴근 시간을 소요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환경에서는 좀 지역을 조금 변화시켜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물론 저도 예전에 오래 서울에 살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이사를 할 수밖에는 없었는데,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알아요. 지금까지 뭐 10년, 20년 동안 살던 동네에서 이사를 간다라는 게 뭐 인프라가 변하는 건 둘째 치고 거기 살던 친구들도 볼 수가 없고 만나기 힘들고, 뭐 하다못해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동아리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거든요. 그렇지만은 제가 결국에는 외곽으로 가자라고 결심을 했던 거는
이 서울을 고집을 하게 되면 더 잃는 게 더 많았어요.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. 대출을 이만큼 받으면은, 대출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공짜로 해주지 않죠. 이자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자를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내 소득의 몇 퍼센트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,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.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제 어떤 친구를 보면은 담보대출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중 절반이 정말로 순수하게 다 은행으로 들어가요. 진짜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제 가슴속에 깊숙이 딱 박혔던 말이 있는데, 뭐였냐면은, 자기는 이렇게 퇴근길에 집을 가면서 이렇게 치킨집 많이 보이잖아요. 고민한대요. 저 치킨을 오늘 사 먹어도 되나? 사 먹지 말아야 되나? 고민을 한대요.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많이 황당했죠. 왜냐하면 치킨이라는 것은,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고민이 그거예요. 양념? 후라이드?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, 이거를 사 먹을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니. 우리가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엄연히 이제 직장인이고 소득이 그렇게 낮은 친구도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, 하우스 푸어로 산다라는 것이 내 집이 있고 뭐 남들 기준에 맞는 지역에서 산다라는 그 프라이드는 느끼겠지만은, 사실 그 내면 속으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제 고객을 만나고 신혼부부 혹은 젊은 사회초년생분들을 만나면은, 좀 지역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좀 현실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리고 실제로 서울의 외곽, 이렇게 수도권 잘 찾아보면 가격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은 하고 싶은데 어떤 주거 비용 때문에 많이 망설이고 계시다라면은, 일단은 조금 지역을 조금 바꿔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현실성 있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바로 주거의 형태입니다. 아니, 왜 다 아파트에만 살아야 되는 거죠? 이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은 약간의 어떤 신분의 등급이 있는 것처럼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뭐 물론 아파트는 주차 편하고 인프라가 좋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관리도 뭐 깔끔하고 여러 가지로 참 좋죠. 사실 근데 그 내면 속에는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재테크적인 요소예요. 가격이 오르고, 그러니까 나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 거지. 사실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제가 봤을 때는 널찍한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 가장 좋죠. 뭐 관리하기는 좀 힘들기는 해도.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주거 형태를 바꾸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빌라 얘기하면은 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. 뭐 주차 불편하고 주거 너무 좁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해서 너무 불편하다. 근데 이거는 정말 예전 얘기예요. 옛날 얘기. 요즘에 뭐 신규 빌라, 그리고 뭐 택지 개발지구에 있는 어떤 빌라촌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차 굉장히 편하고요. 엘리베이터 다 있고, 조금 작은 그냥 아파트라고 보시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. 또 이제 고급 빌라들도 너무나 많고, 물론 또 고급 빌라는 아파트보다 비싸서 살 수가 없다라는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, 근데 이런 얘기 하면서도 가장 결국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, 빌라는 결국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. 그리고 한번 사면 다시 팔기가 너무 어렵다. 물론 이 부분은 충분히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오늘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게 아니고, 신혼부부가 어떻게 하면은 결혼 자금을 해결할까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혼부부한테 제가 빌라를 사라는 건 아니거든요. 차라리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다라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적어도 가격 상승, 가격 하락, 그리고 황금성에 대한 이런 리스크는
신혼부부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. 결국 내가 아파트에 살지 않아서 느끼게 되는, 상대방과 어떤 내 주변 사람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마치 나의 신분이 한 등급 내려가는 것처럼 저쪽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, 이런 마음만 바꾸실 수 있다라면은 저는 신혼부부가 어떤 빌라라든지 뭐 혹은 뭐 오피스텔 이런 데서 시작을 하셔도 너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정말로 주택 관련 비용 때문에 치킨 한 마리 사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 많고요. 그리고 요즘에 저출산 이유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대출 관련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자녀를 출산 혹은 둘째, 셋째를 출산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.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. 뭐 물론 제가 뭐 아이들이 많아서 행복합니다, 출산을 많이 하세요라는 의미는 아니고, 어,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, 그거를 너무 주택 때문에, 심지어는 그 주택이 불편하지 않은데 남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거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라는 게, 이건 너무나 불행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, 신혼부부들 혹은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두 가지 생각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, 다 비슷합니다. 두 번째, 어떤 주거 형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. 뭐 빌라 살거나 연립에 살면은 거지로 사는 건가요?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, 오히려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인정을 하고 타협을 해서 앞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결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다운 시킬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인생 설계에 있어서 스타트가 남들에 비해서 보여지는 것은 조금 작을진 모르겠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그렇다면 결국에는 결혼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가, 금융적인 솔루션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, 결혼 자금은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. 뭐 진짜로 내가 내년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죠.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수십 가지의 변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 도구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고, 그 다음은 굉장히 유동성이 높아야 돼요. 즉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그냥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이상이 찾아져야 되고, 그리고 바로바로 인출이 가능한 그런 금융 도구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,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예적금 활용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라면은 채권 펀드와 해외 채권 펀드를 조금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. 기본적으로 결혼 자금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식형 펀드 혹은 주식 관련 금융 상품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적어도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이 모이기 전까지는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결혼 자금을 마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결혼 자금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결혼 자금 마련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렸는데, 정말로 생각을 좀 변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남의 어떤 시선 속에서 그거를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,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. 사실 남의 인식을 너무 신경 쓰면은 결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자녀를 낳고 또 자녀 교육, 노후 이것까지 계속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, 그럼 너무 불행한 인생 아닌가요? 나만 행복하면 됐지. 그래서 너무 이 부동산을 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결혼을 미루지 마시고,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. 어떤 목표점, 꼬린 지점이 아니거든요. 그 새로운 시작, 스타트를 좀 가벼운 몸놀림으로 이제 만드셔야 뛰어가기가 좋습니다. 결혼을 할 때 너무 많은 것을 갖춰 놓으면요,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다 발목이 잡혀서 정말로 힘들게 살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, 오늘 내용 뭐 좋았다라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